46번 문제부터 한번 잘 봅시다. 보세요. 해주. 몇 번 썼어요? 답. 응? 46번의 D번이요. 어때? 여러분 동의해요? 46번의 D번. 본인이 답에 맞고 틀리는 것보다는요, 요번 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답을 맞았을 때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푼 방식하고 제가 푸는 방식하고 한번 매치시키는 거, 처음에 얘기했듯이요. 그 방향성을 잡고 보기에서 고른 건지 아니면 그 하나씩 넣어봐서 어느 게 좋은 건지 찾은 건지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세요. 혜주가 4번 썼다고요? 맞아요? 4번? 혜주? 4번이라고 했어요? 봅시다. 일단은 뭐가 가장 딱 보니까는 잘 보여요. He had expected gratitude for his disclosure, but instead he encountered blank bordering on hostility. 근데 여기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얘죠, 얘. 아, A 파트, B 파트 역접이구나. 그쵸? 그럼 얘가 예상했던 건 뭐죠? 얘가 예상했던 건 뭐예요? 솔직히 이 벗이 없었어도 지금 시제 차이는 나긴 하거든요. 예상했던 거, 실제로 부딪힌 거. 그쵸? 시제 차이도 나고, 내용적으로도 기대했던 거, 실제로 맞닥뜨린 거. 차이가 나긴 하죠. 그쵸? 그럼 여기서 기대했던 건 뭐죠? 얘를 기대했어요. 그쵸? 고마울 거라고. 그러나 고마움 대신에 뭐에 부딪혔을까요? 뭐에 부딪혀야 되죠? 고마움에 반대되는 개념에. 그쵸? 단어에 부딪혀야 되죠. 맞아요? 해주 생각해봅시다. 중어. 고마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마움 말고 이거에 부딪혔어요. 그럼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고마움 말고 고마움의 반대니까? 어? 그쵸, 뭐, 그렇게 해야죠. 또, 여러분, 그거는 연습하지 마세요. 고마움의 반대 뭐예요? 그러면 항상 어떤 분이 있어요? 고마움의 반대요? 안 고마움이요. 사랑의 반대, 안 사랑. 그쵸, 뭐, 이러지 말고, 그쵸. 개념적으로 대립되는 걸 생각해봅니다. 고마우는 걸 반대니까 뭐, 증오, 미움, 이런 게 나오겠죠? 그쵸? 근데 증오, 미움이 있나, 없나? 보세요. 원래 증오나 미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재밌게 썼죠. 왜요? 왜 재밌게 썼냐면은, 여기에 미움과 증오가 못 나오게 하기 위한 장치를 어디다 달고 있죠? 해주? 얘예요, 얘. 그쵸? 뭐라고 얘기했어요? bordering on. 물론 국경을 접하는 거지만 인접한 거죠. 그럼 뭐에 가까운? 뭐에 가까운? hostility. 증오심에 가까운. 그쵸? 증오심에 가깝다는 거는 증오심하고 같은 단어가 나와야 되지만 증오심이면 돼야 안 돼요. 그쵸? 증오심을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증오심에 가까운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여기서 증오나 미움까지는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증오나 미움까지는 아니지만 얘를 써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돼서는 안 돼요? 포지티브가 돼서는 안 되죠. 네거티브이면서 증오까지는 안 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고마움의 반대인데 이렇게 증오나 미움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네거티브의 의미를 지니는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고마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화를 내더라. 그렇죠? 적대심을 보이더라. 는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네거티브한 내용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해주는 뭘 썼나 하면은 inaptitude. 뭐라고 썼죠? 부적당함. 그렇죠? 부적당함. 이걸 썼어요. 부적당하는 건 일단 마이너스는 맞죠. 그런데 고마움의 반대라는 게 부적당함이 나올까요? 좀 힘들죠. 일단 항상 헷갈릴 때 뭐라 나오면 부적당함의 반대말을 떠올리면 적당함인데 적당함하고 고마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럼 뭐가 더 좋겠어요? 네? 몇 번이요? C번. 오픈니스요. 자, 오픈니스. 개방성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틀릴 때마다. 오픈니스가 개방성인데 네거티브한 면 있어요? 네거티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픈니스가 네거티브해지죠? 어떻게 생각하면 개방적인 거. 부정적인 의미 있나요? 지금 얘는 어떠한 우호적인 감정 표현을 기대했더니 적대적인 감정 표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적대적인 감정 표현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잘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는 여기서 이 문제는 설명하지 않지만은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만족의 반대가 뭐죠? 만족의 반대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어떤 개념이 있을까? 제가 이런 개념을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죠. 흰색의 반대가 무슨 색이라고요? 검정색인데 두 개가 동의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해주? 기억나요? 흰색과 검정색이 반대가 되는 건 어떤 개념을 할 때 두 개가 동의어가 돼요? 여기 유채색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그렇죠. 그렇죠? 유채색.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도 하나의 감정 표현이고 얘는 하나의 감정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고마울 줄 알았더니 그렇죠? 적대감은 아니라 적대감에 가까운 네거티브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해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 문제 간단한데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bordering on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틀려져요. 또 물론 답은 똑같을 수 있지만요. rather than을 써보면 글쎄요.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대신에 그는 이런 거에 부딪혔어요. 적대감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이 rather than이라면 뭐죠? 역접이 되죠. 그럼 적대감에 반대해야 되죠. 그렇죠? 또 뭐에 반대? 고마움에 반대해야 돼요.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적대감에 반대고 고마움에 반대야. 웃기죠? 고마움과 적대감은 똑같은 말인데 그 두 개에 동시에 반대되는 게 뭐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나는 흰색일 줄 알았더니 그렇죠? 오히려 이런 색이더라고. 그럼 검정색일 줄 알았는데 검정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흰색과 검정색을 같이 봐야 되겠죠. 맞아요? 흰색과 검정색의 동시 반대는 뭐죠? 유채색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마움도 감정 표현, 적대감도 감정 표현.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둘 다 감정 표현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감정 표현 안 하는 게 나오면 되겠죠. 해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감정 표현하고 아주 감정이 없는 거예요. 뭐죠? 5번의 indifference야. 그렇죠? 솔직히 상황적으로도 이해는 잘 가죠. 야, his disclosure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저께 길 가다가 네 여자친구 딴 남자랑 팔짱 끼고 하는 거 봤다? 그러면 고마워, 좋은 정보 줘서 이럴 줄 알았는데 얘가 어때요? 그래서 쌩까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야? 이렇게 느끼는 거겠죠? 네. 됐어요? 46번 질문. 괜찮습니까? 47번 같죠? 수진, 어떻게 썼어요? 응? D번이요. 보세요. 요것도요. 요렇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벼죠, 벼. 벼라는 작물 속에서 자라는 잡초들이요. 그쵸? 벼 속에 있는 잡초들이 요 부분도 잘 보세요. resist detection. 무슨 말이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죠? 이것도 그냥 디텍션을 저항하다 하지 말고 안 보여요. 언제까지 안 보이죠? 언제까지? 그쵸? 다 자랄 때까지 안 보여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안 보이네. 걔네가 안 보이네. 다 클 때까지 안 보이네. 근데 by ing가 어떻게 하면 안 보이는 걸까요? by ing가 수단이죠. 순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함으로써? seedling stage니까 묘목 단계예요. 그쵸? 어린 단계. 뭐에 있어서? rice plant life cycle. 뭐죠? 벼의 어린 단계를 어떻게 함으로써? life cycle. 이거 life 또 나왔어요. 이거 지워버리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있나요? 책에? 두 번째 라이프는 잘못 나온 거네요. 그렇죠? 벼의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함으로써? 되게 웃기죠?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얘네가 눈에 안 띄는데 눈에 안 띄는 방법이 by ing 요렇게 해서 눈에 안 띄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렇게 해서 눈에 안 띄는 건데 이걸 또 한 번 설명해요. 저렇게 해서 눈에 안 띄는 저거는 뭐지? 어떻게 함으로써 저렇게 할 수 있지? by remaining indistinguishable 함으로써. 그러면 재밌는 게 얘가 얘 내용이어야 되고요. 얘가 또 얘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얘 정보는 이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의미이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눈에 안 띄고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있고, 그렇죠? 눈에 안 띄고 구별되지 않는 거 똑같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눈에 안 띄고 구별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야? 한 단어 뿐이 없잖아요. 몇 번? imitating. 벼하고 그쵸? 똑같이 흉내냄으로써 구별도 안 되고 눈에도 안 띄는 거죠. 됐나요? 47번 질문이요. 괜찮아요? 오케이. 48번 가보죠. 봉규. 어떻게 썼어요? 어? 에코? 아니면 브라보? 브라보요? 보세요. 이 부분도 제가 얘기하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이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요 앞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죠. 왜? 해석하려고. 그쵸? cannot, 그쵸? conclude, 그쵸? 이 머릿말을 결론 낼 수가 없어요. without blank, 뭐 하지 않고는. 여러분 여기서 뭐 보입니까, 눈에? 나 without 구문 보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never without, not without은 무슨 말이죠? 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she never sleeps without snoring. 그건 뭡니까? 그냥 결코 잠자지 못해요. 뭐 하지 않고는 코를 안 골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때마다 코 건다 이런 말이죠? 그럼 결국 이것도 뭡니까? 이 서문을 결론 내리면 이럴 수뿐이 없어요. 즉 서문 결론 내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는 항상 이랬습니다. 그럼 이랬습니다예요. 이랬습니다. 그렇죠? 알 수 있어요? 어떤 책의 서문 끝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이건 이 앞부분은 아무런 정보 없고요. 솔직히 그렇죠? 이 부분이 다 지워져도 그렇죠? 나는 이랬어요. 이래도 문제 전혀 틀려지는 거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했는지는 누가 가르쳐줘야 되죠? 공규? 대디아의 내용이 가르쳐줘야 되죠. 보세요. 대디아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일찍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시기에 죽었어요. 그것이 막아버렸네요. 뭐를? 부적절한 시기, 잘못된 시기에 죽어서 그 사람이 페르시우스가 from ing죠. prevent from ing. 뭐 하는 거죠? giving more finished appearance. 좀 더 완벽하게 외관을 마무리하는 거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무 빨리, 그쵸? 부적절한 시기에 죽음으로써 자기 작품을 완수했다, 못했다? 못했다. 봉규. 이 내용이 좋은 내용, 나쁜 내용. 여기서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가 잘했다, 못했다. 그쵸? 못했다 내용이죠.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쵸? 어우, 너무 기뻤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쵸? 애석합니다. 유감입니다. 그쵸? 그거를 한탄합니다. 이런 게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답을 뭘 쓴 겁니까? B를 쓴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항상 이렇게, 물론 제가 보기엔 보기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항상 잡고 보기에서 확인하라고요. 그쵸? 이해갔죠? 근데 처음에 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 꽤 많아요. 고집이. 선생님, 페르시우스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 쳤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거를 꼭 애도해야 돼요? 페르시우스가 내 경쟁자였으면 쌤통이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 안 되나? 그쵸?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지 말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그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반응하지? 그쵸? 슬프게 느낀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48번 또 질문. (49번을) 한번 볼게요. 희성, 49번은 몇 번 썼죠? B번이요. 어때요?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보니까는 또, 잠깐만요. 저번에 누가 저한테 질문한 분 있지 않아요? 몇 번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제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상하면 물어보시고요. 몇 번이었었죠, 그때? 네? 19번 펴보세요. 19번에 그때 답이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B라고 얘기해서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 없었다면서요. 네? 다시요. 저번에는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B번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B라고 그랬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괜찮다면서 넘어갔죠. 근데 질문 와서 보니까 아니죠. 이거 뭐예요? C가 낫죠? 네. 여러분이 그 반론을 제기하면 여러분이 그죠 잘못된 답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이상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정치하는 거 아닌데 이 대중의 의견이 반론이 없는데 나도 조용히 해야지 그러지 말고 자기가 틀렸으면 얘기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19번 그래서 답이 C라고요? C로 가면 된다고요? 오케이. 49번은 B요. 맞아요? 희성 B라고 그랬나요? 다른 의견 있는 분이나 했으면 좋겠는 분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희성 50번은요? 10번이겠죠? 요거 해석했으면 좋겠는 분 혹시 있나요? 괜찮아요? 요 표현은 if I were in your shoes 할 때 be one's shoes가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쵸? 만약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됐어요? 괜찮죠? 그쵸?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51번 보도록 할게요. 희성 51번 몇 번이에요? 51번에 B번이요. 그쵸? 희성 어떻게 잡았죠? 그쵸? 잘 잡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so that이죠. 근데 보세요. 잘 풀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그 연습을 시키는 거는요. 많은 옛날 건물들인데 어떤 건물들 이거 필요 없죠. 지금도 남아있는 즉 뭡니까? 여기 앞에 그러면 현존하는 옛날 건물들이 너무나 어때서 그쵸? 뭐 많은 주인들에게 어때서 그 결과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다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옛날 건물이 너무 어때서 지금 어떠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원인과 결과니까, 솔직히, 이거를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떠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요. 투블랭크에서요, 그렇죠? 그 여자가 너무나 어때서, 그 결과 그녀는 어떻지? 이거를 동시에 따당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떠오르긴 하겠죠. 자기가 아는 여자가 떠올라서, 그 여자는 너무나 싸가지가 없어서 나는 걔가 재수 없어.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 주관이고, 그 투블랭크일 때는 하나를 잡고 그 다음 걸 잡아야겠죠. 그럼 보세요. 앞부분을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옛날 건물들은 너무나 잘 보존돼서 너무나 잘 많이 바뀌어서 decimated, 그쵸? 이 decimated는 말이 안 되죠. 이거 학살당하는 건데, 그쵸? salvaged, 구원당해서 그 다음에 neglected, 소홀히 여겨져서 이런 말이에요. 그쵸? 소홀히 여겨져서. 그런데 대디아가 뭐죠? 원래 건물의 설계도가 처음 초안의 설계도가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그러면 이건 솔직히요. 이 문제는 남학생들 주모. 농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플레이할 때요. 한쪽 발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키고 그쵸. 다른 발만 움직이면서 공을 드리블 하거나 이렇게 공을 다루는 걸 무슨 플레이라고 그러죠? 피벗 플레이라고 얘기하죠. 피벗 플레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논리의 투블랭크 문제도요. 그죠? 운정이도 알아요? 피벗 플레이가 뭔지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농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걸 누가 피벗 플레이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 논리에서 투블랭크도요. 피벗 플레이가 되게 중요하죠. 왜요? 이 투블랭크를 동시에 막 넣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한쪽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걸 넣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을 고정시키게 여기서 어떤 걸 고정시키는 게 좋아요? so 다음에 원인을이요. 그러면 잘 보존됐다는 걸 가지고 뒤에 걸 넣어보는 거야. 잘 보존됐으면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렇죠? 주모 그냥 뒤에 있는 보기를 보는 게 아니고 먼저 머릿속으로 개념화 시켜야 됩니다. 왜 보기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기를 보면은 그 보기를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웃기는 게요. 어떤 걸 딱 보게 되죠? 그럼 그 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뒤에 그렇죠? 백업하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이것도 말 될 것 같네.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항상 보기 보지 말고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옛날 건물이 잘 보존돼서 그 원래 설계도가 똑같네. 그대로 남아있네. 그렇죠? 처음 모양 그대로네. 이런 개념 나와야겠죠.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잘 보존돼서 그렇죠? 아직도 새 거네. 깨끗하네. 원래 모양 그대로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살짝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안 보이네요. 이건 안 되죠.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해가요? 그러면 A번 아니겠네요. 두 번째, modify니까 어떻게 된 거죠? changed죠. 옛날 건물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결과,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희성 어떤 개념이 떠올라요? 옛날 건물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이랑 너무 다르네. 그쵸? 지금이랑 너무 다르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는요? 지금 보세요. 혜성이가 얘기한 게 뭔가 하면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쵸? 지금이나 다르다는 거는 혜성이가 본 게 뭐죠? 그 앞에, 처음 설계도가
지금이랑 너무 다른 애죠. 근데 저는 그 처음 설계도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지 말자고요. 그냥 옛날 거문이 너무 바뀌어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달라져 있네. 이 정도겠죠? 완전히 달라져 있네. 그쵸? 근데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달라져 있네 이 개념을 써야 하는데 초기 설계도가 더 이상은 그쵸? 어퍼런트. 초기의 그 레이아웃이니까 뭡니까? 형태와 구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네. 이거는 완전히 달라져 있네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쵸? 이해가요? 그런 식으로 잡으시라고요. 이렇게 투블랭크에서 인과로 연결된 것들은 그런 식으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B가 좋겠죠. 됐어요? 또 나머지 C, D, E도 해보시면은 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쵸? 51번에서 또 다른 거 될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럼 52번 슬기 몇 번 썼어요? 1번이요. 이건 제가 그쵸? 1번 말고 다른 거 쓰신 분 1번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다 1번 썼어요? 그러면은 봉규는요? B번이요. 명석이는요? B요? 덕경이는요? 1번 썼고요. 봉규 한번 얘기해 봅시다. B번이라고 쓴 이유요. 어때요? 아니 자기가 쓴 이유를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요. 이 문제 솔직히 다 1번을 A번을 썼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문제도요. 아주 면밀하게 쳐다보면은 논란거리가 꽤 될 수 있어요. 어때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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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넣고요. 뒤에 거는 그럼 왜 서브스텐셜을 넣었죠? 그 이유가 현재 보존되고 있는 구성물이 상당한 양이 좀 오케이. 명성이는요? 같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공기의 해석은 독특했었는데 그쵸? 똑같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명성이요. 집어넣고 시작했다고요? 아니네요. 일단 제가 왜 물어봤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석이와 봉규가 A가 아니라고 그래서 물어본 이유는요. 원래는 대명제적 가난한 직업이다. 그쵸? 설명할게. 그쵸? 발굴하는데 가난하니까 돈 많이 줘 조금 줘. 연락 조금 주겠네. and 그리고 그쵸? 보존하는 데는 돈 많이 줘 조금 줘. 조금 주겠네. 둘 다 푸어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조금 주는 걸 찾으니까는 A번뿐이 없죠. 맞아요? 이해갑니까? 됐어요? 실기 그렇게 푼 거죠. 근데 제가 물어본 건 다른 걸 쓴 사람이 혹시 있을까 본 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세미콜론 이게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없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end가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이 앞부분에 이게 있어도 되지만 없었다고 한번 생각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대상이 똑같아요? 틀려요? 발굴할 때는 돈이 얼마가 준다? 보존할 때는 얼마가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쵸? 이 두 개 대상을, 그쵸? 서로 상반되는 것을 봐서, 발굴하는데, 그쵸? 지원하는 돈은 이만큼이야. 그리고 그 발굴한 거 보존하는데 주는 돈은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는요, 결국 뭡니까? 두 개에 뭘 얘기하고 있죠? 비교를 하고 있죠.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비교는 역접이죠. 그럼 이 엔드 역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야, 찾는 데는 돈이 이렇게 들어. 그리고 그 찾은 거 사용하는 데는 돈이 이렇게 들어. 그럼 어때요? 두 개 똑같은 게 나오지 않죠?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개념이 역접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돈의 액수하고 이 돈의 액수가 어때요?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저는 혹시 B번을 쓴 이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나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가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A번을 썼으면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면 이거 솔직히 역점 맞아요? 안 맞아요? 역점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똑같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요? 반대말이 들어가야지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슬기 기억납니까? 슬기는 자기 얼굴이 하얗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접이에요. 제가 보기에 슬기 얼굴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하얗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만 솔직히 그것도 되지만 어떤 거 된다고 그랬어요? 하얗다고 해서도 역접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었죠? 비교는 역접이다. 다시 말해서 슬기는 보이는 얼굴이 하얗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슬기 얼굴은 슬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얗거든요. 그럼 어때요? 역접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교묘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뭐예요? 그렇죠? 얘는요. 돈을 조금뿐이 안 들어요. 그러나 보존하는 데는 2분 모어에서 얘가요. 얘가 뭡니까? 그렇죠? 역접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모어가 왔을 때는 여기 뭡니까? 하얀 거에서 더가 나와 있으면 여기서 뭐가 들어요? 까만 하얀 게 그대로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앞뒤 문장이 역접인 것을 허용하면서도 푸어라는 명제의 양쪽이 다 어때요? 그렇죠? 적용되죠. 됐냐고요? 무슨 말이죠? 이해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이 정도까지 고려하면서 A로 갔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퍼펙트한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52번 됐습니까? (53번) 정인 C요. 문제가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C라고 쓰면 손 들어보세요. 유미는 몇 번 썼어요? 연습하세요. 덕경이. 진우 왜 들을 쓴 건데요? 이유는? 잘 보세요. 봅시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은 영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봅시다. 법이 쿼타가 뭔지는 알죠? 쿼타가 뭡니까? 수입 할당제 있죠? 수입을 촉진하는 겁니까? 수입을 막는 겁니까? 이거야. 수입 제한 조치죠? 그렇죠? 얼마 이상 못 들어오게 딱 정해버리는 거죠? 수입 할당제. 특히 모 수입할 때 그렇죠? 면직물 수입하는 거를 할당을 줘버렸어요. 할당을.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with the aim of니까 이게 목적이니까 순접이죠.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여기가 중요하네. secure. 얻고 싶어요. 지지를 얻고 싶어요. 누구로부터? 모든 분야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대요. 근데 여기를 지지를 얻는 건지 안 얻는 건지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방향성만 나오면 대충 이거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살짝 커닝하는 겁니다. 살짝 커닝해 보세요. 커닝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sporadic, affable, massive, financial, intermittent. 여기에 어떤 단어를 넣어도 지지를 얻지 않기 위하다는 단어는 없죠. 간헐적이건 전폭적이건 뭡니까? 그렇죠? 뭐 우호적이건 재정적이건 다 지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 부정어가 없네요. no라는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국내로 외국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해야겠죠? 국민의 지지받기 위해서는 외국 제품 들어오는 거 막아야겠죠? 됐어요? 이거 잡아주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지지가 좋을까요? 솔직히 financial이란 말도 그렇고 intermittent도 단서가 없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단서 있는 게 뭔데요? 모든 분야의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 그렇죠? 그 어때요? 모든 분야를 받으면 어때요? 조금 받아요? 아니면 전폭적이고 포괄적인 지지예요? 포괄적이란 이게 모든과 관련된 단어로 잡아주면 괜찮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답을 그쵸? 정인이가 몇 번 쓴 거죠? 10번 쓴 거죠. 괜찮아요? impose가 부과하다, 할당하다요. 질문 있나요? 솔직히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요.
여기에 impose 대신에요. reduce가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처음에 이 질문 깜짝 놀랐어요. 생각 못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질문해 줘야지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노하우가 조금 더 나아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한테 많이 배우면 돼. 뭘 배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구나. 그렇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꿈도 안 꿨는데, 정말,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왜요? 보세요. 수입 할당제라고 했어요. 쿼타가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정하는 거죠.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어요. 질문이래요.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올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의 개수는 2천만 대라고 딱 정해버렸어요. 2천만 대 너무 많군요. 20만 대 이렇게 딱 우리가 할당을 했어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이 좋아하려면 그 할당된 양을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요? 줄이면. 무슨 20만 대야. 그냥 5만 대로 줄여. 그래서 법이 줄였어요. 할당량을. 그럼 어때요? 그럼 왜 안 되냐요? 할당을 하는 것보다 할당량을 더 줄여버리면은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들어오는 양을. 그래서 리듀스는 왜 안 되냐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쿼터라는 게 할당량이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저 문맥상 보면은 할당 제도라는 의미죠. 쿼터즈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수입 제한 조치들을, 그러니까 이 제한 조치의 양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리듀스 쿼터즈, 그러면 쿼터 제도를 축소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쵸? 수입이 막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쿼터가 물론 할당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할당량을 축소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는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미묘하긴 합니다. 그렇죠? 문맥에 따라서. 왜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스크린 쿼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스크린 쿼터를 우리는 그렇죠 시행하겠습니다. 스크린 쿼터를 그렇죠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영화 수입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런데 스크린 쿼터 양을 어때요? 축소시키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만큼 스크린 쿼터 조치를 강화시킨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그 두 가지가 다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선 S도 붙어 있고 쿼터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다? 수입 제한 조치로 봤을 때는 impose가 더 좋다는 겁니다. 됐죠? 질문. 원래 이거는 여러분이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제가 혼자 물어보고 혼자 답하고 그러죠. 그렇죠? 자, 조금 더 생각을 하세요. 54번. 덕경. 몇 번이요? 에코? 브라보야? 에코야? 브라보야. 단순하요. 단순하게. 그쵸? 여러분, 단순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영어로 면접 같은 거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도 옛날에 그런 그 질문을 영어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형적인 질문 있죠. 인터뷰할 때요. 지원하신 동기는 뭐예요? 오늘 아침 조관신문 머리기사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것들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그 면접용 질문입니다. 영어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Describe yourself in a word.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Describe yourself in a word. 자기 자신을 한 단어로 한번 묘사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질문 받으면 되게 멍합니다. 그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의 형용사로, 그쵸? 묘사한다면.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덕경이는 뭐라고 할 거야? 본인은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요, 한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 물어봤다 그러면 대부분 형용사로 얘기를 한다고요. Describe yourself in an adjective. 이렇게 얘기하면 형용사 하나로 본인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나라고 할 때 어떠한이에요. 어떠한 사람이죠? 한 글자. 그냥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혜주이는? 그래서 면접 가서 생각 안 나요. 그럼 딴 회사 갈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딴 회사 알아볼게 이거죠. 얘 매겨야 될까요? 준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준수.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돼요. 잽싸게 얘기해야죠. 은정이는요? 그렇게 얘기하기 싫어요?
지금 준현이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진짜로 면접장에 가서 그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얘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죠. 근데 한두 번 평상시에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순간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죠.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쓰기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맹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는 게 순간에 커를 찔러서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딱 얘기하는 그 형용사는요. 그렇죠.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슬기가 만약에 맹한 그러면은 그 맹한한 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접관이 느낄 수 있죠. 아, 얘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주는구나. 그래서 진짜 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본인이 맹하다고 얘기하니까 얘는 굉장히 이렇게 나대거나 그렇죠. 자기가 잘난 척하는 스타일이 아니겠구나.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기 그냥 솔직한 편이네. 그리고 맹하다는 거는 좀 약간 순진하고 천진한 면도 있겠구나. 근데 머리가 좀 딸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왜 얘기했어요, 근데? 아, 그 얘기 때문에 생각했군요. 단순화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아무리 복잡한 것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함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동양 철학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원리와 질서와 그렇죠? 이런 거를 다 규명해내고 있죠. 인간들이요. 모든 복잡한 원리들, 뭐 현대 물리학, 그렇죠? 원자 물리학, 그렇죠? 뭐 브라운 운동 많은 걸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큰 그쵸? 힘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건 뭐예요? 동양 철학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하고 힘을 지니고 있는 건 뭐죠?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왜요? 모든 질서와 원리는 뭐로부터 나오죠? 무질서로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는요. 가장 심플한 게 그렇죠? 가장 큰 의미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단순한 명제가 모든 원리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영어 기출문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글인데 아인슈타인을 한 단어로 묘사라고 하면은 형용사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요. 명사 이걸 씁니다. simplicity. 단순성. 그렇죠? 그런 글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을 한 단어로 묘사하자면은 단순성 그 자체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학생이 면접 가서 그랬대요. 그 글을 읽고 그렇죠? Describe yourself in a word.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한 단어로 묘사하면 단순성. 나도 아인슈타인처럼 멋있게 단순성. Simplicity. 그렇죠? Describe yourself. I'm simple. 이게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가 하면요. 그게 되게 웃긴 게 simple은 뉘앙스가 좋아요, 나빠요? 이게 외모나 외양일 때는 깔끔하고 단순한 건데요. 이게 사람을 꾸미는 단어가 돼버리면요. 이 단무지가 돼버려요. simple, I'm simple. 그러면 저는 배부르면 행복, 저 배고프면, 배부르면 졸리고, 저 배고프면은 슬프고, 저는 단순 무식해. 바보란 뜻이에요, simple. 그래서 simple에다 simpleton 이렇게 붙이면은 바보, 단무지, 단순 무식한 인간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니까 그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니까 심플리시티가 아인슈타인을 묘사했을 때, 야, 그 천재가 멋있지 않냐? 자기 자신을 묘사하니까 그 천재가 자기는 단순한데, 이야, 멋있네. 그렇죠?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보 노무현, 바보 김수환, 그러면 그거는 칭찬이죠, 왠지. 근데 여러분한테 너 뭐야, 나 바보야. 이러면 이게 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아무한테나 붙인다고 칭찬이 되진 않아요. 칭찬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심플리한 단어 그것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봅시다. 보세요. 이 단어도요. 이 문제도 뭐가 보이냐면 얘가 but이 보이죠. but. 그리고 but이 없어도 저는 역접이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 덕경. but이 없어도 역접이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면 이 but이 없고 이게 세미콜론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역점을 잡았을 겁니다. 이유는 평상시에는 보통 때에는 이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 경우가 보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를 지금 뭐 하고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는 역접이죠.
그쵸? 평상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하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완전히 이런 애가, 특별한 경우에는, 그쵸? 자기가 처한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된다고 느껴요? 이래야 된다고 느껴요. 그쵸? 평상시에는 이런 애가, 그쵸? 그쵸?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다고 느껴요. 그럼 이 두 단어는 순접, 역접. 역접 찾으면 되겠죠. 됐어요? 역접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 보기 있는 단어 중에서 역접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격정.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었죠? B라고 그랬었나요?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주목. considerate, 사려 깊은 거의 반대는 뭐죠? 떠올려 보세요. 사려 깊지 않은 거니까 경솔하고 경박하고 생각이 없는 거 이런 거겠죠. 그리고서 단어를 보세요. concede. 경솔하다인데, 그렇죠. concede, 이건 뭐냐요? 인정하다, 양보하다, 용인하죠. 인정하고 양보하고 용인하는 걸 반대는, 그렇죠. 거부하고 용인하지 않고 이런 사려 깊은 거랑 관련 있나요? 약하죠. 그럼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또 뭐 있어요? 몇 번이요? C요. First right 뭐죠? 솔직한 거죠. 그렇죠. 직설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뒤에는 솔직하고 직선적인 거의 반대 뭐예요? 모든 건 first right는 쫙 이렇게 내세우는 건데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직선적이지 못한 거의 반대는 뭐죠? 이거의 반대는 뭐죠? 솔직하지 못하고 왠지 감추려고 그러고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직선적으로 내뱉지 않고 뺑뺑 돌리고 이런 거죠, 말을. 그 다음에 프리베리게이트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말을 얼버무리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속이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이게 프리베리게이트죠. 그러면 역점 나와요, 안 나와요? 괜찮게 나오네요. 제가 다시 한번 갑시다. 그러면 이 보기예요. 아까 잘 보세요. B번 보기를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다른 보기로 고칠게요. B번 보기를 hesitate. 그 다음에 두 번째를 hesitate 반대가 뭐죠? 망설이는 게요? 뭐 B 망설이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뭐 이렇게 씁시다 그냥 좀 애매하게 하는데요. 망설이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안 망설이는 거 말고요. 뭐 그냥 일단 동사가 써야 되지만은 decisive 이런 거 쓸게요. 단호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는 망설이는 것과 단호한 돼야 안 돼요, 역점? 되지요. 제가 왜 이걸 썼을까요? 이 보기를 이해하세요? 역점. 만약에 B가 이렇다면 C하고 B 중에 뭐 고를래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뭔지 알겠어요? 얘도 반대가 되고 얘도 C도 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골라야 되죠? 이 문제는 솔직히 이런 게 하나 있어 줬어야 돼요. 왜요? 반대말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얘가 그냥 반대말만 주라는 게 아니고 반대말을 주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embarrassing이라는 단어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 embarrassing situation하고 상응하는 단어가 와야 된다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단호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반대말이 되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때요? 그렇죠? 얼버무리고 속이려고 그러고 핑계대고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C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의 방향성이 정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하고 역접이 나오는 거고요. 됐어요? 오케이. 됐죠? 54번이요. 55번. 혜준. 응? 혜준. 임혜준. D요. 볼까요? when, 뭐 할 때죠? 뭔가 예술 작품을 고를 때, 그렇죠? 고를 때예요. 알 수 없죠? 그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은 반드시 based, 그렇죠? 자신의 선택을 뭐에 근거해야 된다? Not A, but B죠. Not A, but B에서 A와 B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이죠. A가 아니라 B에 근거해야 돼요. 그쵸? 근데 재밌는 게 여기도 빵꾸, 여기도 빵꾸야.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반대라는 거 말고는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럼 반대말만 찾아야 되나? 아니죠. 하나 더 줬죠. 단서 어디에? 왜냐하면 이걸 줬죠. 그쵸? 왜냐하면 잘 보세요. 왜냐하면 대중은 어때요? fickle, 변덕스러워. 그러면 잘 보세요. 대중이 변덕스럽다는 건 뭔가 선택할 때 일반 대중은 변덕스럽다는 건 대중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거. 대중이 변덕스럽다는 건 대중이 그죠? 선택하는 근거가 되기에 바람직하다는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죠. 맞아?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중은 어때? 변덕스럽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근거를 A가 아니라 B에 놔야 돼요. 그러면 A가 중요한 겁니까? B가 중요한 겁니까? B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A가 아니라 B에 근거해야 되니까 이거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예술의 어떤 특징에 근거해야 돼요. 어떤 특징이어야 될까? 이 특징이.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생각나요. 뭐예요? 하나는 대중적이지 않은. 그렇죠? 대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변덕스러우니까는 대중적이지 않은 거에 근거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포인트로 봤으면 변덕스럽지 않은 이거에 들어가겠네요. 둘 중에 하나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선택할 때 너무 대중적인 거에 대중적이지 않은 거에 근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너무 변덕스럽지 않은 거에 근거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블랭크를 그렇죠? 서칭하는 겁니다. 트리비어 이너큐스 맞아요? 트리비어 이너큐스 impudence, enduring, capricious. 일단은 뭐는 없어요. 대중과 관련된 단어는 없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야 되죠? 변덕스럽지 않음이 돼야 되죠. 변덕스럽지 않은 단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enduring. 이게 지속하는 이런 의미죠. 됐어요? 지속하는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속하는의 개념이 나오네 라고 잡아주는 거죠. 뭔가 변덕스럽지 않은 거에 근거해야 되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A하고 B가 거꾸로니까 A는 뭐에 반대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술가의 지속적인 특징이니까 이거는 변덕스러운 게 나와야 되죠. 변덕스러운 거. 근데 솔직히 변덕스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변덕스러운 게 누구라고 그랬었죠? 아까 대중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렇죠? 대중이 아니라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 이 대중적이라는 거를 지금 뭘로 고쳐놨죠? 보기 보니까 딱 좋죠. 뭘 고쳐놨어요? 레나운. 이게 뭡니까? 인기와 명성이 있죠. 그럼 이거를 원래는 뭐라고 쓰면 딱 좋아요? popularity. 그러면 대중성이 딱 오는데 popularity라는 public하고 너무 관련되니까는 단어를 뭡니까? popularity를 renown으로 고쳐서 public이란 의미를 유추하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는요. 그렇죠? 유기적으로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단서를 낸다고요. 됐어요? 네. 5분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